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약속한 11시가 되어서 돌봄 교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고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공고 찾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 서울시 성동구 20개의 공고, 활동비 많은 순, 글자가 굉장히 많아요. 만났던이라고 되어 있는 건 내가 한 번 만났던 부모님이에요. 수업을 많이 하는 선생님들인 경우에는 이 집을 내가 갔었던 집인가 아닌가 좀 헷갈리시기도 하니까 갔었던 집인지 확인해 보시면 좋고요. 또 특별비는 수시로 관리자가 지정해서 입력하는 비용입니다. 이 돌봄은 꼭 가야 돼요. 뭐 이렇게 특수한 사정이 있는 집이어서 기본 활동비에서 더 많이 받으실 수 있다는 뜻이니까 공고를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좋겠죠. 긴급 돌봄이라는 또 이런 카드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오늘 당장 수업 진행이 필요한 긴급한 돌봄입니다. 그래서 또 특별비가 붙어 있습니다. 영유아 돌봄인 경우에도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노란색으로 영유아 돌봄 보이시나요? 이건 영유아 돌봄에 자격이 필요하다는 거고, 배지는 선생님들이 계약서 서명하실 때 그 안에 지원서 링크가 들어 있습니다. 또는 앱 내에 슬기로운 악어 생활 안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영유아 돌봄을 한 경험이 있는 선생님들이나 기저귀갈이 필요한 12개월에서 24개월 사이 아이를 돌본 경험이 있는 선생님들은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카드를 보시면 방문 일정에 9월 3일 수요일부터 9월 26일 금요일까지라고 되어 있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4시간 돌봄되어 있고요. 이때 구체적인 날짜는 요 아래 달력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 일정에 선생님 일정 꼭 확인하시고 수업이 가능한지를 잘 살펴주셔야겠죠. 그 카드를 누르고 들어가면 상세 주소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매칭이 되기 전까지는 상세 주소 이전까지의 주소만 공보 정보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 아래 네이버 길찾기나 카카오 길찾기를 통해서 내가 활동 지역으로 지정한 데부터 어느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가를 가늠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미리 지역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 외에 CCTV 있음, 강아지 있음, 고양이 있음 보시고 선생님이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죠. 아이 정보도 잘 확인해 주시는데요. 14개월이라고 하네요. 처음에 낯을 가리고 섬세하고 예민한 편이고 기저귀 가리가 필요합니다. 네, 이 아이에 대한 정보를 더 알고 싶다. 요 옆에 수업 노트북이 보이시나요? 요걸 눌러서 보시면 현재과 과거에서 수업을 진행한 적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그 수업을 진행했던 선생님이 수업 노트를 남긴 겁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 이 아이들이 어떤 놀이를 좋아했는지, 어떤 성향의 아이들인지 추가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서 경험이 많은 째까과거 선생님들은 이 수업 노트 보기 상세 내용을 많이 확인하시고 계십니다. 또 함께 있는 사람은 어머니라고 해요. 그리고 수업 노트, 자, 세 가지를 부모님이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업 노트 필요하지 않아요를 선택하시기도 하고, 글로 작성해 주세요, 글과 사진으로 작성해 주세요, 세 가지 중에 부모님이 한 가지를 선택하시는데요. 보통 글로 작성해 주세요가 가장 많고요. 글과 사진으로 작성해 주세요가 있습니다. 그럼 돌봄 중에 중간중간 핸드폰으로 아이들 사진 활동하는 거 찍어주시면 되는데, 선생님들 활동 갤러리 지난 시간에 저희가 프로필 채우는 법 알려드렸잖아요. 선생님의 프로필을 꾸미실 때 이 사진까지 찍어서 노트 작성해 주세요라는 돌봄에서 아이들과 함께한 활동, 아이 얼굴 나오지 않도록 좀 주의해서 찍으신 다음에 그걸 활동 갤러리에 바로 올리시는 것, 아주 간편한 방법으로 선생님의 프로필을 더 매력적으로 꾸밀 수 있는 방법이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이 추가 요청은 부모님이 직접 글로 작성하시는 요청입니다. 거실 테이블에 간식을 준비해 두었으니 아이와 함께 드셔주세요 라는 요청이고, 어떤 경우에는 약을 먹여주세요 또는 뭐 주의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선생님께서 하실 수 있는 요청 사항인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잊어버리지 마시고 수업 중에 꼭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공고에서 또 한 가지 확인해 보시면 좋은 건 빨간색의 하트 있죠. 이걸 한번 누르시면 내가 찜한 공고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쭉 모아두실 수 있어요. 마음에 드는 공고를. 선생님이 좀 더 살펴보고 싶은데 지금 내가 시간이 없다, 또는 이 공고와 이 공고를 비교해서 좀 더 좋은 공고를 선택해서 가고 싶다 하실 때 이 찜 기능을 활용하시면 좋고요. 해제하실 때는 하트를 한번 더 누르시면 이 찜 리스트에서 사라지게 해줍니다.
자, 이제 부모님과 소통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부모님 성함 옆에 보면 일정 수업 문의가 있습니다. 여러 날의 돌봄인 경우에 이것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요. 이 날짜 중에 내가 하루만 빼고 4번의 연속적인 돌봄인데 매주 목요일 돌봄인데 마지막 목요일만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돼. 나는 지원하고 싶다. 이런 마음 드실 수 있죠. 그럴 때 이 일정 수업 문의를 누르세요. 그러면 채팅방이 생성됩니다. 이 채팅방에 들어가셔서 아주 정중하게 제가 이날 가능한데요. 4번의 돌봄 중에 3번만 가능한데요. 혹시 일정 변경이 가능하시면 제가 지원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정 수업 문의 버튼 누른다고 해서 매칭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지원만 할 수 있으니까 일정 수업 문의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지원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지원 메시지를 쓰세요 라고 되어 있죠. 선생님의 강점과 부모님에게 전달하고 싶은 한마디를 써주시는데 막막하다 그러면 요 I 표시 있는 지원 메시지 예시를 누르고 들어가시면 다양한 예시 문장들이 있어요. 예시 문장들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주의하셔야 되는 거 수업 정보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표시된 지하철역 아까 공고에 네이버 카카오로 길찾기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간혹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표시된 지하철역과 실제 방문 종속 멀 수도 있으니까 주소를 꼭 확인해 주시고요. 큰 단지 아파트는 도로명 주소는 동일하지만 단지 내에서도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할 수가 있어요. 단지 내에서 헤매다가 장소에 늦게 도착해서 지각으로 평가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방문할 수 없는 일정일 경우 매칭되지 않도록 지원 취소를 해주세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내일 아침에 지원을 했는데 그리고 잊어버리고 잠드시면 밤사이 새벽에도 24시간 매칭되고 있기 때문에 매칭이 되고 그리고 선생님은 못 간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오전 이른 시간에 부모님은 선생님을 기다리다가 아이를 돌봐줄 다른 보호자를 찾을 수 없게 되고 굉장히 큰일이 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선생님이 지원을 하셨어요. 그럼 부모님이 수락을 해야 매칭이 되는 이 프로세스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원하시고 매칭이 안 됐네. 그리고 그냥 잊지 마시고 못 갈 것 같을 때는 반드시 지원 취소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여러 날 수업은 전체 일정 다시 한번 꼭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 지원과 콕 찍어 돌봄. 두 가지 있는 거 지난번에 설명드렸습니다. 공고 지원은 부모님이 일반적으로 올리는 공고이고요. 콕 찍어는 선생님 우리 아이 돌봐주세요. 선생님 우리 아이 너무 잘 봐주실 것 같아요. 이럴 때 콕 찍어 돌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콕 찍어 요청을 받았을 때는 최대한 빠르게 수락 거절해 주셔야 되는데요. 지난번 설명드린 것처럼 공고 찾기 상단에서 확인해 줄 수 있고요. 요청받은 수업 가능하면 수락하기, 불가능하면 거절하기 버튼을 최대한 빠르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콕 찍어 요청 공고는 최대한 12시간까지 게시가 되지만 부모님은 선생님의 연락만 오매불망 기다리십니다. 그러니까 콕 찍어 요청 받으시고 어려우시다면 부모님이 다른 대체 보호자 또는 선생님을 찾으실 수 있도록 빠르게 거절 부탁드려요. 그리고 또 많이 물어보시는 건데요. 콕 찍어 요청을 받았는데 공고가 보이지 않아요. 그건 공고가 게시가 종료되었거나 시간이 다 돼서 부모님이 그 공고를 취소했거나 또는 먼저 지원하거나 수락한 다른 선생님과 매칭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을 경우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 연락을 드리시는데요. 매칭 확정 후 수업 전날, 수업 당일입니다. 매칭이 되자마자 채팅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우리 땡땡이와 만나게 될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성함과 함께 인사해 주시고 주의사항이나 아이의 성향, 좋아하는 또는 싫어하는 놀이 등에 대해서 미리 여쭤봐 주시면 좋습니다. 부모님은 선생님에 대한 신뢰도가 이때 확 올라가게 돼요. 수업 전날 상세 화면에 있는 수업 내용 확인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부모님께 내일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가는데요. 부모님이 수업 일정을 잊으실 수도 있으니까 채팅으로 한 번 더 내일 뭐 10시에 뵙겠습니다. 라고 채팅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수업 당일 출발 시에 또 수업 정보 상세 화면에서 출발 알리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버튼을 누르면 부모님에게 선생님이 수업을 위해서 출발했다는 알림이 발송됩니다. 나의 수업 하면 가장 상단에 내일 돌봄 확인하기, 돌봄 출발 알리기 두 가지
내일 돌봄하기는 돌봄 전날, 돌봄 출발 알리기는 돌봄 당일 눌러주시면 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지속적인 부모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고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고요. 헛걸음하는 일 없도록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꼭 3번의 연락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업이 취소되면 더 이상 대화는 나눌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내었던 대화 확인만 가능해요. 문구가 진하게 보이면 대화 가능, 채팅이 종료되면 옅은 문구, 채팅이 종료되는 거는 어떤 경우이냐? 해당 부모님과의 예정된 수업이 모두 종료되었을 때 또는 해당 부모님과 최종으로 매칭이 되지 않았을 때 채팅창이 닫히게 됩니다. 매칭이 대기 중일 때 요때가 문제인데요. 내가 지금 매칭되길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지? 자, 그럴 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취소해 주세요. 또 수업은 시작 시간이 임박해서도 매칭될 수 있다는 점. 갑작스러운 매칭 확정에 당황하지 마시고 새벽 시간에도 밤사이 매칭을 기다리는 부모님이 있어서 24시간 매칭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매칭이 확정된 뒤에 수업을 취소하면 취소 시점에 따라서 선생님께 위약금이 발생됩니다. 자, 부모님이 채팅에 회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너무 바빠서 왜 매칭이 되고 인사도 드리고 그랬는데 대답이 없으시지. 부모님의 채팅 답변이 없어도 수업 취소가 되지 않는 한 해당 수업은 일정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수업 중단에 관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실게요. 자, 부모님이 중간에 선생님 수업 좀 그만할게요 하고 3시간 돌봄으로 약속하고 갔는데 1시간 만에 부모님이 그만두신다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굉장히 당황스러우시겠죠. 수업이 시작된 이후에 방문 가정의 사유로 아이가 잠들었어요. 아이 컨디션이 안 좋아요. 또는 부모님이 생각보다 일찍 귀가하셨을 때 부모님의 요청으로 수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예약된 시간만큼 진행된 것으로 간주하고 선생님의 활동비는 전액 지급됩니다. 이건 약속을 지킨 선생님의 활동비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제안을 하셨을 때 수업비가 활동되지 않는 회사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이를 좀 재운 다음에 잘 깨워서 수업을 진행하면 어떨까요? 라고 선생님은 책임감 있는 교사의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수업이 불만족이었거나 또는 선생님이 먼저 중단을 제안한 경우에는 진행된 수업 시간만큼만 활동비가 지급되고요. 미진행된 시간의 수업 금액은 부모님에게 환불된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 방법인데요. 일단 아이가 다치자마자 바로 부모님께 연락드려서 소통해 주시는데요. 이때 부모님께 아이의 상태를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말씀하시는 일은 삼가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별일 아니에요. 살짝 부딪힌 거예요. 약 바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은 부모님께서 선생님이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시나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사고 상황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자세입니다. 만약에 보지 못했다면 보지 못했다고 말씀해 주세요. 상황을 모면하려고 사고 상황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오해가 생기고 문제를 해결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응급처치를 한 다음에 부모님이 계시지 않고 선생님 병원에 가주세요 한다면 병원으로 동행해 주시고요. 자세한 사고 상황 설명과 진심 어린 사과를 해주세요. 선생님은 아이와 함께 있었던 안전의 최고 책임자셨잖아요. 그리고 가정 내 물건 파손 시에도 첫 대응이 중요해요. 진심 어린 사과 같이 해주시고요. 만약에 아주 큰 문제가 아니고 경미하게 다치고 잘 마무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다친 일이 있었음을 앱내에 문의하기에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께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서 수업 일정을 변경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선생님의 앱에서는 예약된 수업 일정을 변경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약된 일정의 수업이 어려워서 변경이 필요하다면 부모님에게 먼저 채팅으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부모님과 소통을 먼저 하셔서 변경한 날짜와 일정에 대해서 정해졌다면 수업 시작까지 48시간 이상이 남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앱에서 직접 변경하실 수가 있고요. 수업 시작까지 48시간 미만이 남은 경우에는 부모님과 소통한 뒤에 소통하셔서 변경할 날짜와 시간을 정하셨잖아요. 그럼 앱 내에 문의하기로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앱에서 부모님이 직접 일정을 변경하신다면 선생님의 앱에서 일정 변경 요청하기라는 메시지가 확인이 될 거예요. 그걸 선생님이 수락하시면 변경된 일정으로 확정됩니다. 자, 두 가지 경우 기억해 주세요. 변경 일정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수업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일정을 변경한 뒤에 선생님이 변경된 일정에 대해서 수락하기 또는 거절하기를 3시간 동안 선택하거나 회신하지 않으면 수업은 자동으로 취소가 돼요. 그러니까 꼭 부모님과 소통하시고 바로 변경된 일정 요청 회신하고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업 취소하기 버튼을 누르는 경우를 설명드리려고 해요. 자, 부모님과 일정 변경을 먼저 소통을 해주셨는데 부모님과 이 수업 변경 일정이 잘 조절이 안 된 거예요. 그럴 때는 수업 취소 버튼을 선생님께서 이렇게 바로 눌러주시는데요. 수업 취소 전에는 반드시 부모님과 먼저 소통해 주시는 것, 그리고 24시간 미만 취소가 3회 이상 누적이 되면 선생님의 째까각어 수업의 활동에 제한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수업까지 남은 시간에 대해서 위약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는 점 꼭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 노트 작성 팁 알려드릴게요. 이제 돌봄 노트는 노트북으로 작성하면 편합니다. 그리고 잭과 캠퍼스에서 작성 팁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노트북으로 선생님 앱 로그인하는 방법 아래에 고정 댓글로 링크를 남겨드릴 거고요. 잭과 캠퍼스로 한번 이동을 해볼까요? 자, 이 잭과 캠퍼스 들어가는 방법이 잭과 과거 선생님 앱인데요. 내 정보 들어가시면요. 여기 있습니다. 잭과 캠퍼스. 잭과 캠퍼스를 누르면 이렇게 잭과 캠퍼스로 이동이 되고요. 선생님 앱에서 이렇게 바로 들어가시면요. 로그인 상태로 바로 이동이 돼서 로그인을 또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편해요. 여기에 인기 선생님 수업법을 눌러볼까요? 인기 선생님 수업법 중에서 많은 내용이 있어요. 선생님 여기서 수업하기 전에 아이의 성향, 그다음에 지켜야 되는 돌봄 원칙, 아이가 낯가리면 어떡하지 걱정되면 낯가리는 아이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팁 설명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네, 아이스 브레이킹을 위한 좋은 놀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인기학원 선생님 되기 들어가 보면 돌봄 전에 수업 전 연락 3번도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첫인사 방법 또 확인해 주시고요. 적절한 상호작용 방법도 확인합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노트 작성법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아이를 정확하게 쓰고요. 아이의 귀여운 말과 행동을 그대로 묘사합니다. 부모님은 내가 안 볼 때 아이의 말과 행동이 너무 궁금하세요. 오늘의 귀여움을 콕 집어서 그대로 전달해 주세요.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해요. 그냥 가위질 했어요가 아니라 가위질을 어려워했지만 가위질을 못했어요가 아니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라고. 그리고 오해를 살 만한 직설적인 단어와 평가는 피합니다. 아이가 한 행동과 말을 평가 없이 객관적으로 적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째까기가 책을 던지면 버릇없는 행동을 했어요. 아니고요. 째까기가 수업 중 책을 바닥에 던졌어요. 그래서 째까가 그렇게 책을 바닥에 던지면 안 돼요. 라고 알려줬어요.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수학을 싫어하고 주의 집중력이 약한 것 같아요가 아니고 수학 문제풀이 질문에 거의 대답을 하지 않고 책에 낙서를 했어요. 다음번에는 우리 째까기가 수학에 좀 더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놀이법을 생각해 와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돌봄 노트는요. 매우 유용한 부모님과의 소통 창구입니다. 너무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선생님의 능력을 어필하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수업 시간에 아이가 울었거나 다쳤다면 노트에 솔직하게 그 상황을 적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보다는 아이의 보호자인 선생님 입장에서 정확한 상황이 전달되는 것이 선생님은 물론 부모님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자, 이때 선생님께서 좀 간단하게 노트를 작성할 수 있는 4단계 알려드릴게요. 1단계, 오늘 수업을 한 줄로 요약합니다. 예시예요. 흉내내기와 과학실험, 부채 만들기 놀이를 했어요. 그 다음에 아이가 가장 좋아했던 놀이를 한 가지 골라서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작성합니다. 째까기가 부채를 접으며 아코디언 같아 라고 말했어요. 부채로 바람을 만들어내는 신용을 했어요. 그리고 3단계, 째까기에게 오늘 부채 만들기 놀이가 어땠는지 물어봐 주세요. 이런 식으로 부모님이 아이와 함께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오늘의 돌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도록 제안해 주시고요. 마지막 따뜻한 마무리.
째까가 오늘 너무 즐거웠어? 우리 다음에 또 만나.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선생님 구체적인 작성법을 가지고 매 돌봄에 적용하시면 돌봄 노트 작성하시는 게 너무 힘들지는 않으실 거예요. 더 많은 돌봄을 하는 팁은요, 지역 설정을 더 넓게, 특히 첫 돌봄을 시작하는 선생님들은 너무 우리 집 근처에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역 설정 넓게 해주시면 되고요. 버스나 지하철 노선을 고려해서 공고를 살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동 경로에 따라서 돌봄을 지원하면 최적의 경로로 여러 번의 돌봄을 할 수가 있어요. 공고가 많이 올라오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공고가 없다면 동네를 좀 더 넓혀보고 공고가 많은 지역을 갔다가 오는 길에 하나 한다던가 선생님의 좀 활동 지역을 넓혀보실 것을 권하고요. 또 다른 동네 놀러 가는 날도 있잖아요. 이왕 간 김에 하루 한 번, 두 번 수업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한두 시간의 짧은 돌봄이라도 아이가 선생님과의 시간이 즐거웠다면 부모님은 또 선생님을 기억하고 선생님 우리 아이 또 돌봐주세요. 이렇게 바로 요청을 하실 겁니다. 자, 이 모든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선생님 어디서 확인할 수 있다고요? 네, 앱 내에 맨 첫 번째 화면 슬기로운 악어 생활에 들어가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좀 더 찬찬히 살펴보실 수 있으니까 꼭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선생님들께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